안녕하세요. 여행작가이자 책방지기 김지선입니다. 파리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짧은 파리 소개와 함께 제가 만든 파리 여행 노트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파리 여행 노트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 노트는 심야책방 굿즈로 만든 거였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 많이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파리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추억 삼기 좋겠다. 그리고 여행에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 하셔가지고 구매 요청이 많다 보니까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파리 여행 노트는 이렇게 노트가 있고요. 앞쪽에는 파리 여행 그 지도가 그려져 있고 그 뒤쪽으로는 5곳의 관광지 소개가 간단하게 담겨 있는 노트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냥 빈 공간. 그래서 원하는 정보들을 적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여기 같이 들어간 봉투와 엽서 2장이 있어요. 파리를 여행하면서 추억을 담아가지고 글을 쓴 다음에 이 봉투에 넣어서 한국으로 보내게 되는데 불어로 되어 있어요. 한국이라는 말, 그리고 여기 우표라는 말. 파리에 여행을 할 때 우표 주세요 하는 말 어렵잖아요. 가가지고 손짓으로 요거 하면은 우표 붙여가지고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돼요. 여기 부착하기 쉽게끔 테이핑 되어 있어서 엽서 넣어가지고 한국으로 내 추억 담아가지고 보내시면은 여행도 하시고 여행 굿즈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노트입니다. 짜잔. 이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일단 파리 여행 이야기를 곁들여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파리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앞에 지도를 그려놓긴 했는데 굉장히 작아요. 여기서 에펠탑이라고 적혀 있는 데서 노트르담 대성당이라고 적혀 있는 데까지 걷는데 한 몇 시간? 2~3시간? 3시간까지 안 걸릴 것 같은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걸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되게 많은 분들이 다 걸어 다녀요. 거의 대부분. 완전 끝에서 끝까지 걷는 거는 좀 어려울 순 있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왜냐면 걷는 게 그냥 걷는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리는 오밀조밀 다양한 관광지들이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걸으면서 이거 보고 걸으면서 저거 먹고 이러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파리 여행은 여기 노트르담 대성당이라고 적혀 있는 시대섬에서 보통 시작을 해요. 시대섬은 파리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선 서울 여의도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의도에 비하면 완전 작은 섬이에요. 섬을 한 바퀴 도는 거 그게 한 30분 정도면 충분한 그런 곳이죠. 시태섬 중앙에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뒤쪽에서 본 풍경인데요. 현재 노트르담 대성당은 화재 사고로 복원 작업이 한창인 상태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해요.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셔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노트르담 대성당은 파리 역사의 중심이 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나폴레옹 대관식이 있었고 잔다르크의 명예회복 재판이 열렸고 그 외에도 노트르담 꼽추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니까요. 노트르담 대성당 안에는 굉장히 큰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요. 정말 큰 장미창이 있는데요. 이걸 직접 보지 못하는 지금 순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행을 나중으로 미루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언제 복구가 완료될지 절대 모르고요. 얘네 복구는 그렇게 빠르게 진행하지 않아요.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복구를 기다리면서 파리 여행을 늦추는 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시트섬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이 사진은 루브르 박물관의 겨울 풍경이에요.
약간 어떤 사진을 여기 넣을까 고민하다가 이 앵글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루브르 박물관은 세계 3대 박물관이면서 파리 여행의 필수 코스입니다. 예전에는 긴 줄을 기다리기 싫어가지고 그냥 겉에서만 보고 스치듯 지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면은 시간까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여행에서라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엔 아쉬운 곳이기 때문에 파리 여행을 결정하셨다면 루브르 박물관 티켓부터 예약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 안에는 모나리자나 비너스, 그리고 니케상 같은 중세시대의 유물, 회화, 조각상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가까운 곳에 오르세 미술관이 있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에서는 중세 지나서 근대, 그러니까 고흐나 모네나 마네 이런 인상파, 후기 인상파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연달아 가보시면 좋고요. 그 이후에 현대미술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퐁피두 센터 혹은 루이비통 파운데이션을 찾으시면은 연결성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샹젤리제 거리로 한번 가볼게요. 샹젤리제 거리, 지금 이 사진은 개선문 위에서 바라본 그 사진이에요. 샹젤리제 거리는 파리를 잘 몰라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노래 때문에 그런 걸 수 있는데요. 여기는 없는 게 없는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길을 잘 즐기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노천 카페를 이용해야지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노천 카페를 찾아 여행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쇼핑을 할 거야 라는 감정이라면 쇼핑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맛집을 찾을 거야 혹은 나는 무엇을 할 거야 라는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즐길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걷기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어쨌든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도저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선문에 올라보세요. 개선문 같은 경우는 샹젤리제 끝 부분에 있는데요. 개선문은 나폴레옹이 자신이 전투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승전문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살아 생전에 그 문이 완공되지 않았고 결국에 지나치지 못했어요. 그래도 죽은 후에 유해가 파리로 들어올 때 그 개선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죠. 아무래도 군사에 관련된 그런 개선문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조들은 군인에 관련된 것들, 전쟁, 승전 이런 것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를 가장 중요한 관광지로 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풍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 때문이에요. 꼭대기에는 전망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에펠탑도 가깝기 때문에 잘 보이고 파리 시내 전체적인 모습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밤 늦게까지 늦은 시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야경을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에펠탑으로 가볼게요. 노트에선 사실 에펠탑이 가장 먼저 순서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고민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순서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중요한 장소 순서로 할 것인가 라고 고민할 때 에펠탑은 그냥 1번으로 빼고 그 뒤로는 이동하는 순서로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상징과 같은 그런 것이니까요. 에펠탑의 풍경이에요. 에펠탑은 파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장소죠. 근데 사실상 에펠탑은 파리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근처에 가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에펠탑을 바라보기 가장 좋은 장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트로카데로 같은 경우에 긴 펜스가 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라보는 풍경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에펠탑이 있는 공원, 샹드막스, 거기서 오히려 바라보는 분들이 훨씬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샹드막스 쪽에서 바라보는 것을 더 권장해 드립니다. 에펠탑은 꼭대기에 올라가실 수가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거와 계단으로 타고 올라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꼭대기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갈아타시고 올라가시는 방법이고요. 여기에 올라가면은 파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여요. 파리는 높은 곳이 없기 때문에 정말 완전 먼 풍경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파리의 상징에 올라서 바라보는 파리의 모습. 놓치기 너무 아쉽죠. 에펠탑도 인터넷으로 예약하시면 기다리실 필요 없이 시간대를 지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파리 여행이 결정되시면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예약을 제일 먼저 서두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곳은 몽마르트르 언덕입니다. 이 사진은 몽마르트르 뒷골목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몽마르트르는 정말 골목골목이 아름다워요. 특별히 무엇을 해야지, 특별히 어디를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보다는 이 지역, 몽마르트르라는 지역, 지금까지 말씀드린 에펠탑이나 개선문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특정 스팟이라면 여기는 그 넓게 봐서 지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지형을 길 잃듯 걸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걷다 보면 예술가들을 만나고 걷다 보면은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만나고 맛집을 만나고 성당을 만나고 하는 그런 곳이고요. 이렇게 감성적인 골목들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행을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파리 여행 노트와 함께 여러 장소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파리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책들이 또 있죠. 제가 쓴 인조이 파리 그리고 반짝이는 에펠탑을 매일 볼 수는 없었지만 이 두 책도 함께 만나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요즘 책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무려 4주년이 되고 이제 5년 차예요. 책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파리 여행이 궁금하신 분들 책방에 손님으로 오시면 제가 여행 팁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요. 손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라도 한 잔 드시면 손님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직접 만든 파리 여행 노트와 함께 즐거운 파리 여행 되고 또 파리에서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